뉴 원리통계학 버전 1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규분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정규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것은 항상 정규분포이든 아니든 표준화 시키려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그것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정규분포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떤 통계학 교과서, 교재 뒤 부록에 표준화 정규분포표가 있고 이거 읽는 법, 어떻게 이 표를 읽는가 하는 것을 예제로 들어서 세 개 예를 들어서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규분포의 적용 예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예 하나만 될 겁니다. 어느 가전제품의 수명시간을 우리 X라고 하죠. 그러면 평균 1000시간, 표준편차 100시간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는 정규분포한다. 앞에 나오는 게 평균 1000, 뒤에 나오는 게 분산이라고 그랬어. 100의 제곱. 그죠? 이런 그 가전제품이 있을 때, 가전제품의 수명시간이 이럴 때, 이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는 판촉 효과를 위해서 구매 후 750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날 경우, 750시간도 쓰지를 못하면 제품 구매 가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품질 보증서를 제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품질 보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품질 보장에 따른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750시간이 적정한 어떤 보장 시간인가, 보장 수명 시간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평균 수명 시간 X가 750시간 이하면 보상해 주는 거죠. 750시간 이하를 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이거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X가 750보다 작을 때의 확률. 그러면 X를 표준화시켜. X 빼기 1000, 평균이 1000, 표준편차 100. 그렇죠? 100. 해서 이렇게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를 만든다.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X를 표준화시켰으니까 똑같은 작업을 750에 대해서도 하는 거지. 750 빼기 1000 나누기 100. 그러면 이제 이것이 G가 되고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가 되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좌우 대칭이니까 2.5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G가 2.50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2.5 이거는 또한 뭐 0.5에서 0부터 2.5까지 2.5까지의 면적을 0.5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5까지의 확률이 이 표에 의하면 2.5 이거는 4918 2.5 4938 네? 4938 그래서 0.5 빼기 0.4938 하면 0.0062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 대를 판매를 하면 그 중에 62대 62대는 고장이 나는 거야. 750시간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62대 분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판매가하고 그 이런 품질 보증을 통해서 판매 증가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제품, 경쟁 제품 대비 야, 이거 확실한 제품이네. 그래서 판매 증가액이 있을 거고 판매 증가가 얼마나 될 거고 보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무엇을 750시간 이하일 경우 750시간을 보증 시간으로 해도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뭐 마케팅 부서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을 당면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돼야만 될 수 있죠. 이건 뭐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내야 될 것인가, 750시간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은 표준화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준화는 뭐라고요?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의 평균을 빼고 그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 변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있어. 즉 표본이 있어. 자료가 있어. 자료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여기서 들은 거는요. 어느 회사에 A 부장과 B 부장 두 사람이 있어요. 각각 본인의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 고가를 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부장은 예를 들어서 4명만 있다고 해보죠.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김땡땡 이렇게 4명이 있고 B 부장은 부하 직원이 최땡땡, 정땡땡, 유땡땡 3명이 있습니다. A 부장은 55, E에 대해서는 50, 박땡땡은 60, 55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 B 부장은 최땡땡한테 70점, 정땡땡 80점, 유땡땡 90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 부장과 B 부장의 스케일, 평가를 내는 평가 점수를 내는 스케일이 달라. A 부장은 55, 50, 60, 55로 좀 비교적 낮은 점수야. B 부장은 70, 80, 90으로 다른 사람인데 B 부장이 좀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A 부장은 뭐 말하자면 죽일 놈이고 B 부장은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A 부장과 B 부장의 평가 점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달라. 그렇죠? A 부장의 4명에 대한 평균입니다. X바야 55점이야. 표준 편차는 3.54. B 부장은 평균이 3명의 평균이죠. 80점이야. 표준 편차는 8.16. 좀 큽니다. 커요. 8.16으로 좀 크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뭐 정규 분포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규 분포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이제 인사부서 뭐 인사팀에서는 A 부장과 B 부장 뭐 C 부장도 있으면 C 부장 전부 다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각각 부장들의 평가 점수들을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죠?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단위를, 유닛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위를 없애야 돼. 그래야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 부장은 평균이 55고 표준 편차가 3.54니까 이 사람 55 빼기 55 나누기 3.54. 이게 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면 표준화 점수는 0이야. 또 이땡땡은 50 빼기 55 나누기 3.54 마이너스 1.41이야. 또 박땡땡은 60 빼기 55 나누기 3.54 그러면 표준화 점수가 1.41. 마찬가지로 김땡땡 55 빼기 50 나누기 3.54 0. 그렇게 된 거죠. B부장의 평균은 70, 표준 편차 8.16이니까 70점 받은 최땡땡은 70 빼기 80 나누기 8.16 마이너스 1.23. 80은 그냥 0. 그렇죠? 90점 받은 유땡땡의 표준화 점수는 90 빼기 80 나누기 8.16 1.23 이렇게 나온 거고 이 표준화 값들을 가지고 우열 순위를 매겨야 돼. 제일 크게 뭡니까? 이 사람이야. 1.41. 누구? 박땡땡. 여기서 A 부장 집의 부하 직원 박땡땡이 60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표준화 점수가 제일 높아. 그렇죠? 두 번째 높은 사람. 이 90점 받은 유땡땡이야. 이는 B 부장의 직원입니다. 1.23. 이런 식으로 박땡땡, 유땡땡, 맨 말하자면 최하 점수가 이땡땡이네. 50점 받은 사람. 예? A 부장의 직원 이땡땡 순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표준화라는 것을 시켜서 분석 내지는 비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수능 점수에 뭐 여러분들이 전부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 점수라는 게 있고 로우 데이터죠. 예. 그리고 이것을 표준화시킨 표준화 점수가 있어. 표준화 점수가 있어. 그러면 표준화시킨 점수라는 것은 과목마다 예? 과목마다 또는 선택 과목마다 평균과 표준 표체가 달라. 난이도를 뭐 똑같이 해가지고 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 확통이 쉬운 해가 있고 어느 해는 기하가 쉬운 해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군다나 선택 과목인데요. 또 하나가 미적분. 이렇게 요즘 수능에는 세 개의 수학 영역에서 세 개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나 기하나 미적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확률 통계가 뭐 쉽게 나왔다. 그러면 확률 통계 선택하는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 그죠? 어느 총 점수가 높을 거고, 대학에 입학하는데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준화 점수를 만드는 겁니다. 표준화 점수를 만든 다음에 이 표준화 점수를 가지고 또 뭐예요? 뭐 평균 몇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다시 100점 만점인 것처럼 그뭐 표준화 점수는 이제 말하자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사이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들을 점수로 100점 만점으로 이제 환원시킬 수도 있죠. 아무튼 표준화는 정규 분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그 자료를 정리,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확률 분포. 그러면 여러 개 확률 분포가 있어요. 네? 우리가 봤던 거는 뭡니까? 베르누이 분포를 소개를 했고요. 이건 이산형이에요. 네, 이산형에서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항 분포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온다. 이항 분포 밑에 아래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다. 베르누이 분포 반드시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쉬운 분포니까요. 쉬운 개념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 자료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x값을 1 주고 저거에 대해서는 x값을 0을 주는 x는 확률 변수 x는 0 아니면 1인 경우.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지. 그리고 뭐 배웠어요? 정규분포라는 걸 배웠고 정규분포는 뭐 확률 분포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분포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균등분포라는 게 포화성, 기하, 지수, 카이스퀘어 이런 분포들이 있고 T분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세 개는요 어떤 자료에 대한 분포라기보다 이론에서 이론적 분포야. 어떤 자료들의 분포야. 이건 자료들의 분포야. 이건 자료들의 분포. 자료들에 대한 분포. 예. 요 뒤에 세 개는 이론적 분포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배우면서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마 T분포는 요거는 아주 간단한 분포고 T분포에 대해서는 예, 이론적인 분포지만 정규 분포에서 직접 나오는 분포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언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요. 그렇지만 무슨 분포식을 안되든지 뭐를 증명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 더 있죠. 네? 분포의 종류 이런 것들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에서 배우는 분포들이 이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거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T분포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아이고 이거 쉽게 한다고 그러는데도 어렵구만 복잡하네 라고 하는지. 그러나 뼈대만 잡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흐름이 중요해. 예?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통계에서는 흐름이 중요하고요. 흐름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을 배경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통계학 인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여지껏은 뭐 확률 이런 거 가지고 확률 분포 무슨 기대값 뭐 확률 변수 이런 거 가지고 다뤘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배운 것을 토대로 진짜 통계학의 통계학으로 첫 걸음을 디디게 된다고 그럴까?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